그러면은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거라서 질문 올려주셔도 제가 중간중간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제가 Q&A에서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어, 시간이 어려우면 제가 나중에 이메일로 답변 리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라스틱 스택을 이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9 대시보드 만들기 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커뮤니티 이벤트로, 그러니까 저희 한국 엘라스틱 사용자 그룹 이벤트로 이제 녹화를 한 몇 가지를 그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는데요. 내용은 다소 동일한데 이제 데이터셋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시각화나 또 많은 통계 자료들을 좀 만들고 있고 굉장히 많은 또 엔지니어 분들과 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이 사태를 또 해결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유명한 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도 이제 우한 바이러스 KR 그리고 이제 라이브 코로나 맵 같은 그 시각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빨리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코로나19 핸드북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고 있고요. 제일 또 감사한 게 이런 데이터셋을 또 이제 공개해 주신 곳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 엘라스틱 스택, 엘라스틱 서치랑 키바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데이터를 올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 상황이 빨리 좀 잘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데모로 시작을 할게요. 바로 데모로 시작을 하고 아까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제가 오늘은 아예 그 스페이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여기에 여기에 올려주신 컨트리뷰션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계신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진 않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할 내용들은 이제 제가 그 엘라스틱 서치 한국 사용자 그룹 깃허브 그룹의 엘라스틱 데모 밑에 이제 코비드19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를 오늘은 다 활용을 하진 않을 거고요. 지난번과 바뀐 부분들은 이런 그 예전에는 이제 타임 CSV 파일 안에 이제 하나가 다 있었는데 이게 성별별로 이제 지방별로 이렇게 다 좀 분리가 되어서 좀 더 세분화된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필드 여기 있는 게 값으로 밸류로 되어 있지 않고 필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텀 세그리게이션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활용해 볼 데이터는 여기에 타임 프로방스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션트 인포, 페이션트 루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 링크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데이터셋을 여기 있는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다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낮에 받아놨습니다. 자, 먼저 키바나의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바나에는 여기 보시면은 보통은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이제 로그스탯이나 비츠 파일빗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키바나에 데이터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CSV나 NDJSON 그리고 JSON 파일, 뭐 로그 파일 간단한 내용들은 키바나가 스스로 이것들을 읽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첫 화면에서 이제 불러오기 화면에 가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거나 이렇게 클릭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됩니다. 여기에 타임 프로방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처음에 그 데이터가 많아도 한 1000줄 정도를 읽습니다. 1000줄 정도를 읽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키바나가 이렇게 각각 필드를 판단을 합니다. 얘는 CSV 형태고 컴마 값으로 이제 구분된 형태이고 이것들을 추측을 해서 이제 첫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트, 타임, 프로방스, confirmed released disease라는 필드를 이렇게 찾아서 타입도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confirmed released disease는 넘버 타입이고요. 프로방스는 텍스트 타입, 그리고 데이트는 날짜 타입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의 제한이 있고요. 그 너무나 고용량 파일은 이제 가져올 수가 없는데 이런 이제 데일리 통계 파일 같이 용량이 작은 것이라든지 이제 샘플링된 뭐 테스트를 위한 그런 데이터를 불러오시기에는 이런 그 키바나에 있는 데이터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시고요. 바로 인덱스 이름을 넣고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애드밴스드로 가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에 첫 그 프로방스 인덱스 이름은 COVID-19 KR 타임 프로방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키바나 인덱스 패턴을 동시에 생성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생성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인덱스 세팅이랑 매핑이랑 파이프라인도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매핑을 보시면은 엘라스틱 서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이나믹으로 매핑이 생성될 때 항상 가장 그 넉넉하게 값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onfirmed 같은 숫자가 여기 보시면은 프로방스 시티 저희가 볼 게 타임 프로방스죠. confirmed가 이제 6000 뭐 많아봐야 뭐 한 몇백 수준이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기 롱 타입까지는 필요가 없고 이거는 뭐 인티저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인티저나 쇼트나. 그리고 데이트는 이제 날짜 타입으로 ISO 8601 형식이라는 걸 이제 알았고 DCG도 얘도 이제 간단하게 쇼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고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 매핑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confirmed는 인티저, 그리고 DCG도 인티저, 프로방스는 키워드 타입, 그리고 타임은 여기 보시면 타임이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타임이 16이에요. 전부 다 16인데 이게 아마 이게 연, 월, 일 해서 날짜 그리고 이게 데이터 업로드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업로드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차피 24 내에 있으니까 바이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고요. 그리고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잠시 보시면은 데이트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서 데이트 필드, 그러니까 여기는 이 데이트 필드 요 값이죠. 요 값인 데이트 필드를 가지고 골뱅이 타임스탬프 필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츠 타임존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9한 대한민국 시간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된 것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일을 읽고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인덱스 파이프라인을 해서 지금 1071개의 도큐먼트가 전부 다 색인이 됐습니다. 자, 데이터가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COVID-19 타임 프로방스 해서 서치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데이트 디시즈드 타임 프로방스 근데 골뱅이 타임스탬프가 이제 날짜 기준으로 요 데이트랑 똑같은 날짜에 09시 그러니까 플러스 9시가 된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날짜 필드 지역 필드가 있어요. 저희가 프로방스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방스라는 필드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엘라스틱에서는 요 지역 이름을 가지고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엘라스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저희 그 엘라스틱 맵 서비스라는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월드 컨트리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이런 필드 값이 키워드 값으로 뭐 지금 알바니아, 뭐 앙골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 위치가 표시가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RU,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CN, 내지는 차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우스 코리아 유니 뮤니시팔리티스는 굉장히 좀 세분화된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구 지역 단위까지 되어 있고요. 키워드 값으로 시공 코드 내지는 영어 이름 내지는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거 말고 요 이제 코리아 뮤니시팔리티스는 이제 저희가 또 그 다른 분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한 거고요. 사우스 코리아 프로방스는 이제 엘라스틱 웹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도만 나와 있어요. 도만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팔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키데이터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위키데이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는 경기 프로방스, 노스 충청 프로방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데이터에 있는 것들과 이름이 좀 달라요. 근데 이 맵을 활용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 이름을 이 맵에 맞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데이터를 색인을 하면서 그걸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사우스 코리아 프로방스라는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에다가 그 지역 정보를 넣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인리치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우스 코리아 프로방스라는 인덱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에는 코비드19 네임이라는 필드가 있고 EMS는 이제 엘라스틱 웹 서비스, 방금 보셨던 엘라스틱 웹 서비스 네임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글과 영어로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요. 이제 데이터를 넣을 건데요. 데이터가 보시면 이제 코비드19 네임은 이제 저희가 업로드했던 여기에 있는 네임이고요. 요 값들이고요. 그리고 EMS 네임은 엘라스틱 맵 서비스에 정의된 이제 경기도 충청북도 보시면 이제 노스 경상 프로방스 이런 식으로 경상북도.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소스 데이터는 경상북 대시 도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저희는 이제 노스 경상 프로방스 그리고 경상북도로 바꿔주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메타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는 인덱스를 하나 만듭니다. 방금 만든 그 사우스 코리아 프로방스에 벌크로 이제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네, 데이터들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이 데이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enrich 폴리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enrich 폴리시를 해서 코비드19 프로방스라는 이름으로 enrich 폴리시를 만들어서 그 코비드19 이름을 가지고 EMS 네임을 더 확장하는 그런 enrich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그걸 만들고 이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에 코비드19 프로방스 컨버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요. 여기에 그 엔리치 프로세서를 지금 방금 위에서 만든 엔리치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드 이름이 프로방스인 거를 보고 아까 우리가 만든 코비드19 프로방스 인덱스에 가서 요 코비드19 프로방스 사우스 코리아 프로방스 인덱스에 가서 EMS 값을 가져가서 EMS라는 필드에 이걸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건데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때 그냥 넣기만 하면은 이 데이터가 그냥 넣으면은 이제 그 또 텍스트 키워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값으로만 넣기 위해서 미리 매핑은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KR 타임 프로방스의 매핑을 EMS라는 필드를 추가를 해서 거기 안에 코비드19 네임 그리고 EMS 네임이 다
키워드 값으로 들어가도록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요. 자, 요거를 전체를 카피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코비드19 프로방스가 매핑이 이런 식으로 됐죠. 하지만 여기 필드들은 안 적겠죠. 이제 기존의 코비드19 프로방스의 값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방스의 값을 업데이트 바이 쿼리로 다시 한번 쭉 돌려서 방금 우리가 만든 코비드19 프로방스 컨버트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태워서 자기 자신 데이터를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을 업데이트를 쭉 다 했더니 자, 이런 식으로 EMS 해서 서울특별시 라는 이름,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 세종시티, 그러니까 코비드19 이름은 세종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그 엘라스틱 맵 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세종시티, 경기, 프로방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키반에서 활용을 할 때는 이 이름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졌으니 저희가 인덱스 패턴을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데이터셋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인덱스 패턴을 묶어서 안 만들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비드19로 하면은 이제 방금 만든 코비드19 타임 프로방스가 있으니까 요것만 되는 인덱스 패턴을 하나 만들고요. 날짜는 아까 추가된 골뱅이 타임스탬프 필드를 날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index 패턴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디스커버에 가면은 최근 15분이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최근 90일로 이제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하루에 하나씩 통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이제 저희가 사용할 매트릭은 카운트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확진자 여기에 있는 confirmed, released 이런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리어 차트를 가지고 시간대별, 지역별 확진자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주얼라이즈 메뉴에 가서요. Create New Visualization을 클릭을 하고 확진자 그 지역별로 나눌 때는 저희가 라인으로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에리어 차트로 이제 겹쳐서 보는 게 좀 더 그 크기를 비교하기 편하기 때문에 에리어 차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인덱스 패턴을 선택을 하고요. 먼저 X축을 나눠줘야겠죠. X축을 날짜 히스토그램으로 해서 날짜 히스토그램으로 하고 매트릭은 카운트가 아닌 저희가 확진자를 할 거기 때문에 확진자가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집계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벌이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데일리로 바꾸겠습니다. 데일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매트릭 값은 카운트가 아닌 각 날짜의 맥스에 confirmed를 하면은 맥스 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는 실제 확진자가 아니라 그 또 이 날짜별로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지역별 중에서 제일 많은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냥 보려면 사실 맥스가 아니라 썸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맥스가 아니라 이제 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이거를 다시 한번 서브 버킷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아래 add를 누르고 스플릿 시리즈를 눌러서 여기에 terms aggregation으로 자, 필드는 프로방스 그냥 프로방스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추가해준 이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한국어로 넣은 요 KR 프로방스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이즈를 더 늘려야겠네요. 20 정도로 늘리면 이제 전체 전국 8도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그 속성을 잠시 보시면요. 속성을 보시면 여기는 에리어 차트이기 때문에 스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택이 아니면 얘네가 이제 서로 겹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에리어 차트 같은 라인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로 하시면 되는데 에리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그 YACS 중에서도
여기 작은 값들이 잘 안 보일 때는 사실 리니어보다는 스퀘어 루트로 하게 되면 더 잘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큰 값보다 말고 작은 값을 더 잘 보려면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또 이게 스택일 때는, 에리어 차트의 스택일 때는 이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인천광역시가 40, 경기도는 337인데 실제로 이게 위로 갈수록 보시다시피 이게 위로 갈수록 간격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부산 같은 경우 108인데 여기 있는 인천광역시 40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이런 좀 잘못된 왜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리어 차트를 할 때는 그냥 리니어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었고요. 얘는 저장을 하고 코비 들고 타임, 코비 들고 타임 퍼 한국어로 할게요. 시간, 지역별, 시간대별, 확진자.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차트를 해볼게요. 두 번째 차트는 이제 라인 차트로 할 거고, 시간대별 이제 확진자 그리고 완치자, 사망자를 한 그래프에 보여주는 라인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크리에이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요. 아까는 에이러 차트를 했는데 라인 차트를 추가를 하고 다시 데이터셋을 선택을 합니다. 버켓은 동일하게 날짜 히스토그램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텀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필드가 따로따로 있어요. confirmed, released, deceased 필드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들을 따로따로 여기다 추가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날짜 먼저 오토가 아닌 데일리로 픽스를 시키고요. 똑같이 카운트가 아니라 맥스에 confirmed. 그래서 여기에 커스텀 레벨을 이제 전체 확진자로 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애들을 눌러서 또다시 애들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을 하나씩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맥스를 하고 필드는 릴리스드. 그래서 릴리즈는 이제 완치자겠죠. 제 완치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또다시 맥스를 해서 디시즈드 해서 전체 사망. 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 수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차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 스택이 아니라 노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라인을 약간 부드럽게 해줄게요. 그리고 닷도 없애고, 네, 이렇게 스무스. 자, 아까 말씀드리던 게 이제 Y 차트가 이제 얘는 리니어가 아니라 스퀘어 루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작은 값들이 좀 더 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도 일단은 그냥 리니어로 놓겠습니다. 리니어로 놓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보시면 accumulated number of the confirmed province예요. 그래서 누적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2020년 3월 12일에 5,867명이라는 거는 이제 5,800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람들 전체 확진자가 5,867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다가 하루 단위로 하루에 몇 명씩 추가가 되었는지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전날과 다음날의 값을 비교하는 그런 그 미분값을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파이프라인 애그리게이션을 사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값으로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파이프라인 애그리게이션이 있고요. 이 중에 데리베이티브가 이제 그 변이된 미분값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은 전체 확진자에 대한 여기 만든 전체 확진자에 대한 변이고, 이거는 1일 확진자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추가된 그 날짜만큼 하루에 몇 명이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1일 확진자랑 1일 완치자, 사망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애그리게이션에 자, 보시면 파이프라인 페런트 파이프라인 애그리게이션에서 데리베이티브로 다시 하고 그다음에 전체 완치해서 1별 완치 1일 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는 1일 사망 그래서 1일 사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추가한 3개가 굉장히 값이 작기 때문에 같이 보게 되면 되게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나중에 추가한 1일은 라인 차트가 아니라 바 차트로 일단 다 바꾸고요. 네, 바 차트로 바꾸고 여기 Y 값을 여기 왼쪽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네, 오른쪽 값을 하나 추가를 했고 여기에 표시를 right axis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3가지는 1일 표시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왼쪽에는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으로 가는 요 값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100, 200, 300, 400, 500, 600, 700으로 가는 오른쪽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 차트는 오른쪽 값을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라인 차트는 왼쪽 차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1일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전체 확진자 누적값 그리고 아래는 일별 값이라고 해서 네, 추가를 해주고요. 뭐 색깔 같은 것도 약간 유사하게 맞춰주면 좋겠죠. 전체 확진자랑 1일 확진자를 뭐 유사한 톤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완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유사한 톤으로 맞춰주고 사망도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은 좀 이제 비교가 되겠죠. 저장을 합니다. 일별 확진 완치 사망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인 차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대로 설명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도는 엘라스틱에 보시면 여기 엘라스틱 맵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맵스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맵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계 지도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씩 만들어서 내가 값을 추가로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레이어를 하고 여기 이제 지오 포인트 값을 기준으로 점이나 그런 영역을 표시할 때는 이제 그리드 애그리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키워드 값으로 엘라스틱 맵 서비스를 쓸 거기 때문에 EMS가 이제 엘라스틱 맵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EMS 바운더리즈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거는 사우스 코리아 프로방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프로방스가 이제 지도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애드 레이어를 해서 레이어를 사우스 코리아 프로방스라는 레이어를 추가를 했고요. 코비드19 펀드라고 이름을 일단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이거는 진짜 그 영역만 표시한 거고 여기에 값에 따라서 그 더 많은 곳은 색깔이 진해지고 확진자가 적은 곳은 색깔이 연해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툴팁을 이제 갖다 대면 이제 보이는 건데요. 툴팁을 이제 한국어랑 한국어만 하면 되려나? 네, 애드해서 갖다 대면 이렇게 강원도, 경상북도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term joins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실제로 어떤 값이 보이게 할 건지를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oin을 누르고 레프트 소스는 사우스 코리아 프로방스에 우리가 사용을 할 거는 한국 이름이고, 오른쪽은 코비드19 타임 프로방스 인덱스 필드에 여기 레프트 오른쪽에 있는 얘랑 똑같은 값을 대입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EMS name KR 요 필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가 안 나타나는데,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최근 15분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맵으로 들어오면 여기 시간을 까먹더라고요. 얘가 버그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읽기만 한 거고요. 값은 나오는데 이 값이 어딘가에 이제 반영은 안 돼 있어요.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서 편집을 해줍니다. 이 매트릭도 수정을 해줘야겠죠. 지금 하루에 그 카운트 값이 아니라 우리가 맥스 값에 confirmed를 해서 반영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강원도 30, 경상북도 1254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색깔은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필 컬러가 아니라 솔리드가 아니라 바이 밸류로 해서 우리가 여기 추가한 맥스 컨펌드 오브 코비드 컬러로 해서 이제 원하는 패턴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 컬러도 바이 밸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더 컬러는 그냥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빨간 톤이니까 빨간색, 검은색으로 할까요? 네, 검은색이 낫겠네요. 검은색으로 놓고 이렇게 경상남도 아까 여기다가 그 커스텀 레벨을 추가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확진자 수로 해서 네. 이렇게 되면 경상북도 확진자 수 얼마, 충청남도에 얼마, 여기 빨간 데가 대구죠. 대구가 좀 많이 발생했죠. 여기 제주도가 섬처럼 안 되고 이게 똑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위키데이터에서 그냥 긁어온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해서 코비드19 지역별 확진자 수 지도.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진자, 완치자, 전체 사망자를 보는 건데요. 사실 이 매트릭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만들기 제일 간단한 거긴 한데, 저희는 지금 데이터가 분리된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 값이 하루에 여기에 있는 값들이 차라리 그 누적 값이 아니라 그날 진짜 하루 발생한 사람들의 개개인 값이면 차라리 아까 그 라인 차트를 합으로 만들어 버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전체 합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매트릭을 해서 이제 코비드 프로방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도큐먼트 카운트 개수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합을 가져야 되는데 맥스로 가져와 버리면은 전체 갖고 와 있는 그 컨펌드 중에서 어느 날 어느 지역에 맥스 값인 하나만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썸을 해버리면은 전체를 다 합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일별로 누적된 거에 누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애그리게이션은 맥스 버켓으로 해야 됩니다. 애그리게이션은 맥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컨펌드는 필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버켓에 날짜 히스토그램 그리고 골뱅이 타임스탬프로 이제 그 날짜별로 히스토그램을 한번 여기서 나눠줘야 됩니다. 버켓을 스플릿 그룹으로 해서 날짜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맥스가 아니라 맥스 버켓을 해야 됩니다. 맥스 버켓을 해서 날짜 히스토그램에서 데일리로
한 것에 이 부분이 저도 자꾸 헷갈렸는데 데일리 히스토그램에 데일리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매트릭은 썸에서 컨펌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을 카운트가 아니라 썸해서 컨펌드로 하게 되면 이제 하루 단위로 쪼개서 그 아까 하루 단위에 있는 여러 개 지역값들에 대한 컨펌드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합을 가져온 것들의 맥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전체 확진자 수가 이런 식으로 좀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두 번째 매트릭도 맥스 버켓을 가지고 오는데 그 맥스 버켓은 날짜 히스토그램별로 데일리로 한 것 중에 카운트가 아닌 썸 값에 두 번째는 릴리즈드. 그래서 전체 확진자가 아니라 완치.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사망이겠죠. 맥스 버켓에 날짜 히스토그램에 카운트가 아닌 썸에서 릴리즈가 아닌 디시즈드. 전체 사망자.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크기를 조금 줄여 놓을게요. 한 24 정도로. 나중에 대시보드에 한꺼번에 붙여야 되니까. 네. 사실 여기서 다른 데이터셋을 간단한 걸 받아서 해도 되는데 이제 대구나 이런 지역으로 필터링을 했을 때 그 필터 값이 여기에 반영이 되게 하고 싶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비드19 확진, 완치, 사망 표가 아니라 수. 자, 그래서 처음 데이터셋은 여기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데이터셋 만든 것까지 한번 대시보드에 추가를 해볼까요? Create New 대시보드를 해서 애들을 눌러서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한번 매트릭을 제일 위에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별, 지역별, 지도. 자. 이 차트들은 조금 길게 해주는 게 좋겠고 네. 지도는 맨 아래 좀 많이 크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커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잘 보이네요. 자, 데이터를 더 추가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대한민국의 코비드19 이게 정확히는 최근 90일이 아니라 한 이 정도? 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셋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코비드19 KR 페이션트 인포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 KR 페이션트 인포를 보게 되면요. 요거죠. 칼럼이 되게 많아요. 18개 칼럼이 있는데 그 확진자 아이디가 있고요. 확진자 넘버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와 넘버의 차이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고유 번호이겠죠, 둘 다. 그리고 성별이 있고 출생 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몇 대, 10대, 20대, 50대 이런 나이가 있고 국가 그리고 여기 똑같이 프로방스 시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임팩트
케이스 해서 어느 경로로 감염됐는지에 대한 값들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가져올 건데, 여기는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여기도 매핑을 좀 수정을 할 건데요. 수정을 할 때 그 age 값이 age가 숫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age가 50대, 20대 S로 돼 있어요. 그래서 age 값은 그냥 키워드로 놔야 될 것 같고요. 벌스 이어는 뭐 네 자리 숫자니까 얘는 쇼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city, country, diseased, 글로벌 넘버, impacted by, impacted case, impacted order, patient ID, 프로방스, release date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맞춰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일단 불러올게요. 업로드를 하고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욕심을 낸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페이션트 인포를 해서 자 여기도 이제 값들을 가져왔는데요. 임포트를 하고 여기 있는 대로 그 코비드19의 KR 페이션트 인포는 네, 인덱스 이름은 코비드19 KR 페이션트 인포로 할 거고요. 인덱스 패턴 조금 이따 만들겠습니다. 매핑은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고 얘는 따로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확진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뭐 누가 몇 월에 뭐 감염됐고 요거는 또 다른 다른 인덱스에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만 할 거면 이제 인덱스 패턴 같이 만들어도 상관없었겠네요. 네. 값을 불러왔고요. 메뉴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키바나 가끔 저러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을 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get covid care patient info 값에 서치를 해보면은 이제 네, 사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몇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패턴 먼저 추가를 해야겠죠. 인덱스 패턴을 새로 추가를 해서 코비드19 아이고 코비드19 페이션트 인포. 근데 여기는 날짜가 있긴 한데 그냥 날짜는 추가 안 하겠습니다. 날짜는 없이 그냥 크리에이트를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는 이제 타임 피커를 바꿔도 항상 보일 겁니다. 그 다른 것들과 이제 중복이 그러니까 반영을 안 될 거예요 아마. 데이터셋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한 대시보드는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이번에는 예, 파이 차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확진자별 성별을 파이 차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 페이션트 인포죠. 페이션트 인포에서 이거는 매트릭을 그냥 카운트로 두면 되겠네요. 아, 참고로 여기에 확진자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이제 값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확진자가 다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한 참고만 하시고요. 데이터셋이 얘는 완벽하지가 않다는 것만 좀 염두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erms로 필드 이름을 젠더라고 하지 조금 민망하네요. 네. 저는 이제 메일과 피메일이 있는데 좀 90일로 해야지 더 정확히 나오겠죠. 근데 보시면 이게 날짜가 상관없구나 얘는. 근데 여기에 값이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show missing value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어쩔 땐 missing value가 굉장히 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female 메일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영어로 맞춰주겠습니다. unknown으로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겠습니다. 코비드19
확진자 성별. 자,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령대별로 한번 바 차트를, 호리존탈 바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를 해서 크리에이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네, 호리존탈 바 차트 페이션트 인포를 하고, 이것도 이제 버켓만 나누면 되는데요. 버켓을 여기에 텀즈가 아니라 레인지로 네, 레인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숫자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할 게 벌스 예어, 그러니까 생년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950년생까지 할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레인지 애그리게이션은 저희가 그 범위를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1950년부터 1970년생까지, 그리고 1970년생부터 90년까지 할게요. 90년, 1990년부터 그 이상.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1950년생, 70년생, 그러니까 50년에서 70년생, 70년에서 90년생. 중간에 하나 더 넣을게요. 70에서 80, 1980에서 1990, 1990에서 전체. 네. 1950년대에서 70년대이신 분들이 이 정도고, 80년대생, 90년대생, 90년대 이후이신 분들도 되게 많네요. 오히려 더 많군요, 확진자분들이. 네, 그래서 2000년대도 한번 해볼까요? 1900. 지금이 2020년이니까 그쵸, 10대이신 분들은 여기에 마지막 범주에 있을 수가 있네요. 몇 분 계시네요. 네,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출생 연도별로 이제 확진자 수, 코비드 출 연도별 확진자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되게 좋은 정보가 있죠. 감염 경로 값이 있습니다. 그 값 이름이 페이션트 인포였죠. 여기에 인펙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펙션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쟤는 태그 클라우드로 할게요. 보시면 이게 태그 클라우드, 그 키워드 값을 보는 데는 태그 클라우드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션트 인포를 하고 버킷을 태그스로 해서 얘는 이제 텀즈랑 시그니피컨트 텀즈 애그리게이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값과 숫자 값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케이스 인펙션 케이스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택 위드 페이션트가 많고, 5개보다는 많이 해야겠죠. 한 20개 정도. 이제 컨택트 위드 페이션트 959 콜센터 세종 체육관인가요? 그리고 외국에서 감염된 사례 신천지 온천교회인가? 온천교회,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여기 보이네요. 은평 성모병원이네요. 은평 성모병원, 저희 집 근처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압도적으로 많네요. 컨택트 위더 페이션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도 이따가 대시보드에 넣으려면 조금 크기를 조절하는 게 좋으니까 옵션에 가서 폰트 사이즈를 10에서 28 정도로 좀 많이 줄일게요. 너무 작은가요? 16에서 28.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없네요. 12에서 30.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이브. 코비드19
확진, 감염 경로. 자, 네, 여기까지 다시 대시보드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에디트를 누르고 제가 요거까지 예쁘게 만들 시간은 없어서 요거는 좀 엉성하게 만들더라도 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가 애드를 해서 방금 추가한 감염 경로랑 출생연도별, 성별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성별을 좀 작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성별을 위로 가져가겠습니다. 성별을 여기 옆에다가 놓고 그리고 출생연도별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염 경로를 지도랑 맞춰서 우선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셋인 페이션트 루트입니다. 그래서 페이션트 루트는 여기 페이션트 루트는 이제 페이션트 아이디랑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방스 시티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한 그 경로가 있는데 레이티튜드랑 롱티튜드가 이렇게 있어요.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레이티튜드, 롱티튜드를 이제 오브젝트 타입과 비슷하게 lat론이라는 두 개의 필드로 저장을 하면은 지오 포인트 타입으로 저장을 해서 지도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데이터 불러와야 되니까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이번엔 페이션트 루트를 가지고 오고요. 전체 176개. 그래도 정보가 많이 다 공개된 건 아니네요. 정보가 몇 개 없네요. 자, 그 필드 이름은 코비드19 페이션트 라우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임포트를 한 다음에 애드밴스드로 가서 라우트를 하고 인덱스 패턴은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래 레이티튜드랑 롱티튜드 필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요거는 지워버리고 페이션트 다른 값들은 뭐 다 그대로인데 이제 롱 값으로 되어 있는 것도 뭐 쇼트나 이런 걸로 바꾸고 보시면 여기에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지오 포인트 값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맵핑에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 론티튜드와 레이티튜드를 로케이션이란 필드에 하위 필드로 들어가도록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이제 데이트 필드를 가지고 이제 타임존만 만드는데요. 아래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날짜의 타임존까지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set 필드를 이용을 해서 로케이션 레이티튜드, 로케이션 롱티튜드를 아까 보셨던 레이티튜드랑 롱티튜드 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밸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레이티튜드랑 롱티튜드는 삭제를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색인될 때 이 작업을 쭉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175건이 다 임포트가 됐고요. 코비드19 페이션트 라우트를 해서 먼저 매핑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오 포인트 타입이 로케이션으로 있고 서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로케이션 필드가 레이티튜드랑 롱티튜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맵에다가 찍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확진자 방문지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맵은 아까 만들었던 그 맵을 활용을 할게요. 저희가 레이어를 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맵 위에다가 다른 레이어를 또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지역별 확진자 수 지도를 놓고 여기다가 add 레이어를 해서 이번엔 도큐먼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가 안 되네요. 이게 같은 데이터셋이 아니면은 같은 인덱스 패턴으로만 되나 봐요. 어쩔 수가 없네요. 새 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아니면 인덱스 패턴을 같이 아닙니다. 그 새 맵을 만들게요. add 레이어를 해서 도큐먼트로 하고 저희가 인덱스 패턴을 안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자, 인덱스 패턴에 가서 코비드19 페이션트 라우트로 하고 여기에는 똑같이 골뱅이 타임스탬프를 날짜로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맵에 아까 있었던 데다가 추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한 인덱스 패턴만 되진 않을 거예요. 네, 여기에 add 레이어를 해서 도큐먼트를 하면은 페이션트 라우트를 해서 여기에 로케이션 필드가 인덱스 패턴 이 지오 포인트 타입 필드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알아서 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add 레이어를 하고 이름은 코비드19 라우트. 자, 그 다음에 툴팁을 추가를 해볼게요. 툴팁은 일단 날짜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그 지역에 갔던 사람이 언제 그 확진자가 거기가 언제 갔었는지가 중요한 정보니까 확진자 아이디도 알아야 될까요? 페이션트 아이디. 페이션트 아이디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언제 페이션트 아이디는 뭐 2020년 2월 24일에 여기 갔었고 2020년 2월 23일에 갔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뭐 서울 지역으로 확대를 해볼게요. 서울 경기 쪽이 많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게 몰려있다고 더 크게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점 하나하나를 표시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그리게이션이 아니라 도큐먼트로 했고요. 이걸 다시 좀 수정을 할게요. 그냥 녹색 점보다는 더 보기 좋게 여기에 아이콘으로 바꿔서 여기에 깃발 모양이 엠버시, 엠버시로 하고 색깔은 바탕이 노란색,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보라색으로 할까요?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하고 필 컬러도 솔리드가 아니라 그라디에이션을 해볼게요. 바이 밸류로 해서 근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값이 어차피 값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사람이 뭐 확진자 아이디에 따라서 뭐 크게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날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최근에 갔을수록 진하게 보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최근에 간 곳이 더 진하게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더 컬러도 파란색에 맞춰서 파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심볼 크기는 심볼 사이즈가 6인데 한 12? 네, 12 정도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더 진한 곳은 비교적 더 최근에 방문한 것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할게요. 이미 있던 레이어에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 보면은 아이고 저장을 해야죠. 세이브. 네, 다시 세이브를 하고 있던 대시보드로 돌아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날짜를 조정을 하면은 여기에는 대부분의 값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변경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우리가 연동을 안 시킨 이 뭐냐 그 성별이라든지 요 출생연도 확진자 수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이렇게 날짜를 한 요쯤으로 바꿔보면은 예, 표시가 없네요. 아까 거기는 그 확진자 값은 없나 보네요. 그 뭐 다른 요 전체 확진자사랑 전체 완치자 요 값들도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고 좀 더 옛날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은 자,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뭐 한 초반대를 이렇게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는 아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 경기가 훨씬 더 진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의 이제 실시간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 놓으면은 보고 싶은 날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맥스 값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마지막의 값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그 날짜를 바꾸면은 그 날짜의 끝부분의 데이터가 아마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좀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네요. 오늘 좀 너무 욕심을 낸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은 올려주시진 않으신 것 같네요. 질문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이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ommunity.elastic.co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각 지역별 미덥이 원래는 다 이제 홍보가 되는데 요즘은 저희가 온라인 미덥을 그 버추얼 미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버추얼이라는 원래는 이제 아시아, 유럽, 그 아메리카 이렇게 세 지역별로 이제 그 나라가 있었는데 제가 버추얼이라는 필터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버추얼이란 그룹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버추얼 미덥이 있는데요. 그 아시아에 이제 한국 지역이 있어요. 사실 이게 없었는데 제가 왜냐면 이제 저희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동안 안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 미더으로 많이 대체를 하면서 이것도 만들게 되었고 앞으로 뭔가 제가 이건 설명을 한글로 써놔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다른 지역 거를 카피 페이스트 하느라 일단 영어로 해놨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벤트들을 여기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다 올려서 만들 거고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뭔가 이런 미덕 같은 거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그 미덕 할 때 스케줄 잡아 드리고 홍보도 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입을 안 하셨으면 이제 가입을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저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런 자료들은 페이스북에서 많이 이제 공유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예.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히 가세요. 영상은 제가 나중에 그 페이스북 그룹에 공유해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